자, 이 트렌드 리포트의 제목이 디지털 신대륙 이야기예요. 그럼 디지털 신대륙이 어떻게 탄생한 건가 볼까요? 바로 요놈 때문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쥔 인류가요, 저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디지털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아, 디지털 신대륙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질문에 어떤 게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친구한테 5만 원 바로 보내야 돼.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어봐. 은행 지점이 어디지? 아, 우리 학교 ATM기는 어디지?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당연히 폰이 열리죠. 그래서 심지어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카카오페이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야, 맞아요. 보편적인 대한민국 80%의 인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 서비스를 활용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무의식에 자리 잡았다고 하죠. 그런데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앱뱅킹이든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방문하고 싶어도 없어요. 땅 위에 없는 거죠. 아마존 어디 있나요? 땅 위에 없어요. 유튜브는요? 땅 위에 없어요. 그런데 80%의 보편적 사피엔스들이 그게 있다고 믿죠. 이게 디지털 신대륙이에요. 이제 인류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활하는 공간이 땅 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 디지털 신대륙에 어느새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인지 공간이 또 생활 공간이 땅을 벗어나서 디지털 신대륙으로 확장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무한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 그러면 엄청난 개척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는 노력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1492년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가서 식민지 개척하고 난리를 펴서 거기서 엄청난 경제력과 부를 축적한 다음 그게 결국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 시켰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때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야, 2000년 동안 중국이 종주국이었어. 쟤들 별거 아닐 거야. 그리고 쇄국 정책을 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멸망했어요.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인류 생존에 필요로 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의 가능성이 크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 문명을 우리 것으로 잘 받아들여야죠.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나의 롤모델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 제가 5대 기업 언급했는데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 보세요.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우리나라에도 카카오 네이버 만든 사람,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롤모델을 삼나?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오통, 존경하나? 중국 애들은 엄청 존경하겠죠. 우리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학부모 강의를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한테 소개시켜준 분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 그 기업가 정신을 보면 중요하지, 중요해요.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이런 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배워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신대륙에선 이런 히어로들이 있었어 얘기해야 되는데 없어, 콘텐츠가. 왜 그러냐? 두려워서요. 잘 모르니까 그쪽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미국의 20대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는요, 우리가 또라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예요. 이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트랙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디지털 많이 보고요,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디지털 환경은요, 이 신대륙은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스마트폰만 안 쓰고 유튜브 안 보고 게임 안 하면 성공하는 걸로 알았죠. 뭐 도움 돼요. 그런데 이 디지털 환경은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엄청난 역량을 이 사피엔스라는 존재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초등학생들 중에 인공지능 코딩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진도영이라는 친구는 초4 때 대한민국 드론 조정 챔피언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다 인공지능 달아가지고요, 막 안면 인식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가 이런 걸 어떻게 했어?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익산의 용성초등학교 다니는데
아니, 거기 시골 초등학교 전교생 12명의 미니스쿨인데, 거기 드론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코치가 있었네요. 드론에 미친 선생님이 한 분이요. 방과 후 시간마다 드론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이 진도영 친구가 드론에 완전히 푹 빠진 거죠.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님보다 잘하네. 선생님보다 잘하면 이제 배울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요? 드론 조정 커뮤니티. 그럼 거기 가면 대한민국 드론의 모든 미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요. 거기서는 전 세계 해외와 커넥션을 해서 드론에 관련된 유튜브 뭐 이런 지식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배우면요. 여러분, 뇌를 가진 사피엔스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무 호기심이 많고 공부하고 싶은데 거기 가서 인맥을 쌓고 선생님이 생기고 배울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학습하고 기가 막힌 거네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입증합니다. 여러분, 초4 때 대한민국 드론 조정 챔피언이 되죠. 5학년 때는요. 그 커뮤니티 가서 물어봐. 이제 뭐 해야 돼요? 드론에 꽂힌 인공지능 드론이지. 그건 어디 가서 배워요? 인공지능 코딩 커뮤니티가 있어. 거기서 소스 코드 받아서 드론에 달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 역량을 확장해 가는 거. 이러니까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 그 커뮤니티라는 것, 이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새로운 학습을 하기에 좋으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사피엔스들이 너무 많아.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이 친구는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았어요. 주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가서 놉니다. 언제부터? 중학생 때부터. 그러더니 중3 때 암호화폐에 관련된 첫 논문을 쓴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런 논문을 썼어? 그랬더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형아들한테 배웠고요. MIT 스탠포드 수학과 교수님들의 위상 수학 과목을 들었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걸 합쳐갖고 논문을 냈대. 근데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했는지 그때부터 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얘가 6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준비하더니 대학에는 그 특기생으로 간 거예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죠.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돈도 너무 많아져서 학교 다니기 위험했고요. 그보다 이제 할 일이 달라진 거죠. 무게감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2022년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명과암. 이거 금융업계에서는 진짜 세계적인 대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친구 1995년생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문명 시대의 슈퍼 사피엔스들입니다. 자, 챗GPT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의 창업자, 파운더는 바로 저기 일론 머스크와 앉아있는 샘 알트만입니다. 샘 알트만은 8살 때부터 코딩을 했대요.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커뮤니티에서 유명했어. 얘는 천재야. 실제로 지금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보를 잇는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CEO이자 최고의 천재로 알려져 있죠. 이 친구도 스탠포드에 입학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 우리나라는 절대 스탠포드,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가요. 왜? 수능이 점수가 없어. 실제로 MIT의 수학과에 합격한 우리나라 친구가 있었죠. 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했어. 그러니까 MIT는 무조건 넌 와. 우리는요, 수능 점수가 모자라서 서울대 수학과에 떨어졌죠. 이게 제가 말하는 모멘텀이에요. 우리는 서열로 점수화해서 세워야 돼. 개도국은요, 특별한 다른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습성입니다. 창의적인 국가는요, 다 인정. 와. 그럼 부정부패가 많아지지 않냐. 그걸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천재는 천재대로 대우해야 돼. 이게 사회적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문명에서 우리가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김태훈, 울산과기대에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대요. 근데 코딩에 푹 빠집니다.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냐? 온라인,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 다 해서 실력을 키우더니 바로 인공지능 코딩 커뮤니티, 전 세계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연구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막 활동을 해요. 거기서 어떤 사고를 쳤느냐? 여러분, 알파고 그거 구글이 인수했죠. 구글이 인수하고 나서 80%의 소스 코드를 공개했어요. 이게 디지털 문명의 특징이에요. 지식은 공유한다. 근데 20%는 이거는 핵심 모듈인데 비싸서, 개발비가 비싸서 공개 못 하겠습니다. 그런 논문으로만 발표했어요. 그때 그 논문을 보고 코딩을 짜기 시작합니다.
누가? 김태훈 군이. 무려 20개의 핵심 모듈을 그렇게 짜서 커뮤니티에다 공개를 했어. 난리가 났겠죠. 와, 얘 대박이다. 그러면서 명성이 높아지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그 중에서 이 특이하게 오픈 AI에 갑니다. 야, 그때는 그 기업이 그렇게 뜰 줄 몰랐는데. 여러분, 연봉 3억 받고 갔어요. 네, 유니스트의 히어로죠.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애들도요, 꿈을 키울 거 아니야. 내가 개발자라면 저렇게 가야 된다. 쉽진 않겠지만 그게 하나의 길이 돼요. 또 있습니다. 최훈민 대표. 여러분, 최훈민 대표는요, 고1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자기 어릴 때부터 다 똑같아. 8살 때부터 9살 때 난 코딩만 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도 안 갈래. 그랬더니 엄마가 아휴, 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지. 알았어, 엄마. 그럼 코딩 가르쳐주는 학교 갈게. 어디 가요? IT 특성화고. 갔더니 선생님이 20년 전 코딩을 가르쳐 주더래요. 아, 선생님 그럴 수 있지. 응, 인정. 그런데 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너 꿈이 있으면 대학 가서 해라. 내가 본 히어로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코딩했는데 그러고도 성공하던데 학교를 과감하게 자퇴를 하죠. 그리고 막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도 해요. 수능 지옥에 빠져있는 아이들 좀 구해달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막 우울증 겪고 막 힘들어하는데, 생각해보면 꼭 그게 살 길이 아니다. 이 달라진 디지털 신대륙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 근데 왜 그걸 강요하느냐? 너무 답답했으니까. 그리고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창업을 해요. 그게 테이블 매니저라는 회사입니다. 와, 여러분 요새 KT가 가끔씩 광고도 해주죠. TV 광고도 해주는데 투자도 많이 했고요. 인공지능이 식당 예약을 해드려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식당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테이블이 4개고 2개고 뭐 2인용, 4인용, 이 복잡한 거를 그냥 입력만 하면요, 알아서 예약해주는. 대박이죠. 이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아시아를 바꿀 100대 AI 기업, 여기 선정됩니다. 최훈민 대표는요, 아시아를 바꿀 100인의 청년이 되죠. 제가 회친이라서 한번 만나봤어요. 와, 그랬더니 진짜 대단한 야망을 가진 청년이더라고요. 그럼 벌써 직원이 50명이 넘고요, 투자받은 것도 어마어마하고 벌써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가 분명히 보여준 건 뭐냐? 디지털 신대륙의 가능성이에요. AI 어떻게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사사받다가 나중에 아예 과외 선생님을 모셨대. 그래서 우리 전 직원 데려다가 AI 공부를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AI 기가 막힌 모듈을 자기 회사 서버에 탑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디지털 문명이에요. 진짜로 봤더니, 지난 10년을 봤더니요, 그렇네. 여러분, 디지털 문명이 왜 위대한 줄 알아요? 지식을 공유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게 문명의 초석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욕심 많고 내가 가져야 돼 하는 문명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갖고요, 서로 항상 공유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아냐? 제가 그 비탈릭 부테린이 다녔다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저 그때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요, 아니 얘들이 미쳤나? 전 전공을 불문하고요, 전부 인터넷에 미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90년대 초반이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크게 번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뭐 띡띡띡띡 모뎀 갖고 막 이런 거 하던 때야. 와, 그런데 얘들은 전부 다 미쳐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그 나라에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새로운 게 나왔죠? 그걸 열심히 하죠? 그럼 나중에 부자가 될 기회가 있다. 우리는요, 새로운 게 나왔죠? 그걸 막 열심히 하죠? 너 그러다 망한다. 여러분, 우리 선진국이 됐죠? 이제 바꿔야 됩니다. 디지털은요, 혁신이에요. 지난 10년간을 보면 이런 지식을 공유하고 소스를 공유하고 커뮤니티 위주로 네트워킹을 하던 친구들이 2003년 위키피디아, 2005년 유튜브, 2008년 에어비앤비, 2010년 우버, 그 이후로 테슬라, 새로운 문명들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쿠팡, 배민, 무신사, 쓱닥함, 카카오뱅크, 네이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다 연대하고 하나의 커뮤니티로 활동을 합니다. 이게 디지털 신대륙의 신문명이에요. 여러분도 그 문명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한다 그러면 훨씬 나의 앞날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생각해봐.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너무나 디지털을 많이 써요. 그럼 난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나의 비전을 여기서 꿈꿔야지.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픈 AI, 챗 GPT, 생성형 AI 이게 또 게임 체인저로 등장까지 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기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MZ 세대와의 소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유가 뭐냐? 이제 아는 거야. 아, 뭔가 바꿔야겠구나. 여러분의 미래도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요? 해볼만 하죠? 우리 마음에 이 대원군을 날려버리자고요. 쇄국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진취적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음 트렌드 리포트를 기대해 주세요.